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이 질문을 해본 결과 최근에는 목소리 트레이닝 또 스피치 트레이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할 때나 뭐 발표를 할 때 나의 목소리로 또 나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외에도 아직 나에게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내 인생을 내 목소리로 살아가기 위한 분들을 위한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드를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월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순서 오늘도 조윤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네네.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명상이 뭐 이렇게 그냥 눈만 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네. 지난주 배웠던 게 호흡 명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쁜 숨을 쉬고 쉰다고나 할까.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네. 이렇게 복식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내뱉는 부분들을 조금만 해도 네. 순간순간 욱하고 화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자제할 수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오프닝에도 왜 자신의 목소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호흡을 잘하면 본인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 전달을 좀 더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호흡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네, 복식 호흡으로요? 네. 네네. 전 늘 하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계속.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이스 트레이닝 이제 받으러 가시는 분들 가장 처음에 첫 단계로 하라고 하는 게 복식 호흡이거든요. 예,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깊은 숨을 내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까지 어느 정도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항상 이 시간 열 때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온 이 퍼스널 브랜드 구축 성공 사례부터 이제 살펴주시는데 오늘 어떤 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분은 저희 생활 곳곳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만나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광화문 교보문고에 보통 책만 사러 가는데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한번 그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빛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좌화치월입니다. 제목이요? 네, 그리고 작품이었군요. 네, 그 작품이죠. 그리고 네네. 영월 동강에 가도 이렇게 동그란 것이 이렇게 빛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이는 수광 영월. 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고 네네. 제주도의 섭지코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 그쵸. 가면 이렇게 삼각형의 피라미드 모양 안에 또 이 달빛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양이 광풍제월입니다. 오늘 만나본 분은 바로 이런 이 작품들을 실제로 이렇게 곳곳에 있어야 될 곳에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설치 미술을 하시는 안종현 작가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 안종윤 작가님이요. 네, 이분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예술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해주신 대표님께서 설명해주신 그런 작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이거 어디서 봤던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을 만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 최근에는요, 작년이었죠. 세계가 주목하는 그 예술 도시죠. 아부다비에서 미술 한류 그 열풍의 주역으로서 또 전시회도 갖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이 작가님. 저희가 조금 더 대표님께서 특별히 퍼스널 브랜드 구축자로서 이제 가지고 오신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이렇게 설치 미술 작가 하면 그냥 작품을 설치하는 거에서 끝나는데 이분은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작품에 빛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본인을 빛의 작가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현재 그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곳에 빛이 통하게끔 빛을 또 머물게끔 하는 역할을 하면서 본인 집에 이렇게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네. 본인이 해놓은 작품으로 진열을 해놓은 거실에 들어가 보면 진짜 이 갤러리나 뮤지엄이 부럽지 않은 정말 이게 정서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런 공간이 가능한 그 빛의 공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상을 그냥 예술로 해놓고 살고 네,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는요, 그 퍼스널 브랜드 구축자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분야에서 최초이든지 아니면 최고인 분들만 모시게 되는데 그냥 설치 미술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나라에.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승부를 거는 분으로서 정말 최고의 그런 예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분이십니다. 자, 안종현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도 3T로 그냥 퍼스널 구축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3T라 함은 재능인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 T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우선 오늘도 첫 번째 탤런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종현 작가님 사실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분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세요. 네. 앞서서 사진이 굉장히 젊게 보이시는데 올해로 63이잖아요. 네. 네. 자신의 어떤 재능을 발견한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그런 시간인데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우린 대부분 처음부터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종현 작가님이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 건 결핍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렸을 때 네. 결핵을 앓으셔가지고 시골에 보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목공소 할아버지 그가 일하는 곳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목공 그 도구 함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뚝딱뚝딱 하면 뭐가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좋은 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늘 공구 상자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너는 분명 멋진 작가가 될 거야. 네가 정말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미술에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왜 빛의 작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릴 때부터 빛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이게 어떤 그 사이와 사이에서 벌어지는 빛, 자연의 빛.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빛은 자연에서 오는 빛이 진짜 빛이다. 인공 말고. 그래서 자연의 빛에 이제 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의 작품 속에 있는 그 컬러, 이 빛은 그 맑고 아름다운 원래 이미지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또 자신의 재능을 또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건 1981년부터 개인전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3년 연속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으로 입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있구나. 재능 이런 거. 확실히 인정받으셨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좀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할 게 저희가 설치 미술이나 이런 이렇게 구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게 바로 구조 안전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아티스트니까 아름답게만 네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구조 안전물을 설치하려고 봤는데 무게가 상당한데 그 밑이 지하 주차장이었던 거죠. 자칫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 부분들을 가벼운 소재로 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까지를 고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울리지 않는 공공미술은 폭력이다. 네. 네, 이런 말씀. 폭력까지. 네, 해서 공감과 소통을 기본으로 작품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안종현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뭔가 자연미 그리고 인간미 그런 것까지 좀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빛이라는 게요, 그냥 일상이잖아요. 일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킬 생각까지 한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남다른 발상을 가지고 이걸 재능으로 키워 오셨는데요. 그걸 이제 재능으로 정말 만들어 오기까지는 정말 굉장한 어떤 트레이닝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재능을 길러왔을까요? 사실 이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았던 건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훈련법은 바로 학습. 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37에 공공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보통 37이면 지금 이 경력 단절녀들 거의 비슷한 그 대상인데 떠나기 어려운 나이인데, 네, 그 마흔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서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너는 왜 이렇게 작품 속에 말이 많냐? 너무 복잡하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 원포인트 메시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나를 딱 집중을 해서 그곳에 굉장히 몰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오늘의 안종현 작가가 나오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뉴욕 시절 또 대학원 시절에 그 6년 정도가 긴 시간이었는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대요. 굉장히 체구가 작으시거든요. 작은 체구에 잠도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으면서 그 조그만 분이 막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잖아요. 네. 그 모습 그대로
본인을 훈련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0대 후반이면 체력도 많이 떨어졌을 그 나이에 6년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자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는 거 보면은 정말 성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는지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타임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는 단거리 경주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토너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 삶도 장거리 마라톤을 뛰고 있는 마라토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왜 그 자기 개발할 때 뭔가 하나 성공을 딱 하고 나면 나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내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도 오늘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하면 끝이다. 그래서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움에 계속 도전하는 거, 네. 그러면서 계속 결과를 내지 못하면 괴로워한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을 계속 초심으로 돌려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다가 이분이 또 이 아티스트로서는 사실 설치 미술관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거라 신체가 굉장히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표현에는 9.11 사태와 버금가는 일이 자신한테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엄지 네네. 발가락뼈가 부러지셔가지고 네.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던 거죠. 네. 움직이지 못하게. 어머. 근데 그러면 보통 작품 활동을 접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때 또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조그만 점.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판에 한 점 한 점 점을 쪼아내 갖고 판을 네. 완성하는 크게 이걸 했는데 그게 점 하나는 추상인데요. 이게 모아지면 구상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서 그때 완성된 게 빛의 여백, 블랭크 오브 라이트라고 하는 작품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을 개발하는 부분들도 어떤 위기가 오거나 할 때 그때 다시 자신의 터닝 포인트를 잘 만드셨고요. 네네. 10년마다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년마다요? 네, 네네. 20대 나는 작가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30대 유학을 통해서 내면의 열등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환한 빛을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40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나를 찾는 생활을 하고 싶었고 네. 50대 각종 공공미술 작품들이 공모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셨고 지금 이제 60대시잖아요. 네네. 내 작품이 전 세계를 누비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60대까지의 계획이 차곡차곡 10년 단위로 다 이루셨는데요? 네, 다 네. 이루셨죠. 네, 네. 그래서 진짜 딱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작품을 하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그냥 숨쉬듯 작업하는 게 본인이 살아가는 이유고 시간을 견딘 지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항상 대단한 분만 모시고 오지만 정말 오늘 이 안 작가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못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냥 지금까지 어떤 그런 힘든 시련과 그런 걸 겪고 지금 성공 궤도에 오를 수 있는지 저희가 오늘도 3티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성공한 분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 이제 나도 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에너지가 불끈 솟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조은신 대표님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전해주셔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어떤 멘토링 해주실 건가요? 네.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막 서둘러서 허둥지둥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단순하게 정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멘토링은 단순하게 정의하라. 보통 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세무 일 합니다. 라고 하는 거라 네네. 돈의 흐름을 정리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일을 한다. 누가 두 번째처럼 대답을 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면 같은 세무 일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MC를 뭐라고 좀 바꿔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네. 정의 내리는 게 필요하죠. 나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고 뭐 영감을 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 보통 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때 제일 네. 먼저 하시는 게 퍼스널 브랜드 네이밍을 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정하는 거. 그래서 빛으로 소통하는 빛의 작가. 커리어 매칭 전문가. 저번에 한번 오영숙 씨 출연했었죠. 네네네. 그리고 그냥 인재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 전문가. 그다음에 저도 지식 소통가.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을 이 네이밍으로 짧게 정리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일을 정의하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나 배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늦은 나이에도 일을 잘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정현 작가님이 유학을 간 것도 37. 네. 신달자 선생님은 40에 석사, 50에 박사를 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물어봤을 때 꿈을 꾸냐고 그러면 꿈이 없대요. 근데 그 꿈이 없는 분들의 대부분은 배우지 않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울 의사만 있으면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항상 뭔가 배울 때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그냥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세 가지 방법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인가요?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만의 분명히 전성기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가 21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을 이렇게 성장하고 7년을 유지하고 7년을 서서히 내려오는. 그래서 피카소,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피카소도 인생의 이 전성기를 딱 한 번밖에 겪지 못했고요. 스페인 작가 안토니 타피에스만 평생 2번의 전성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보통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만의 전성기가 있을 텐데 그걸 21년 주기로 생각한다면 네.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을 성장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전성기로서 7년을 누리고 천천히 내려오고 그래봤자 사실 60밖에 안 되거든요. 40에 네, 시작해도 네. 그러면 다시 자신의 전성기를 또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빨리 뛰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전성기의 그래프 곡선을 기억하면서 서서히 성장하더라도 스스로 자신만의 전성기를 향해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성기가 뭐 몇 년 주기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위한 멘토링 세 가지로 전해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정의하고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피크 정점 향해서 달려가라는 그런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프로젝트죠. 우선 오늘 내용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내용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종이, 이 하얀 종이에다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이름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뭘로 괴롭히는지 고민거리를 여기다 막 적는 거예요. 읽은 다음에 이걸 종이를 박박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 주 슈퍼맘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고민 해소법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해보니까 좀 시원하긴 하던데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 들 때마다 정치과 선생님께서 추천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확실하게 약간 그 순간만큼 후련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종이를 박박 찢으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해보면서. 네. 여기다 이렇게 적고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 해볼 만한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저같이
즉흥적인 사람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네, 굳이 적고 찢을 과정이 적을 필요 여지가 없이 없군요. 바로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성공을 부르는 생활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저 무슨 책 읽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에 무슨 책 읽으세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뭘 읽느냐, 그 다음에 나한테 책 좀 추천해달라. 사실 사람마다 자기가 읽고 싶은 분야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너 베스트셀러를 읽는다고 내가 달라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자신만의 분야를 찾는 독서법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네네. 이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요. 일단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서점을 아. 한번 가셔야 됩니다. 네. 서점을 뭐 이렇게 슈퍼맘들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이번 주말에 한번 가셔서 그냥 둘러보세요. 뭘 사야 네네.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둘러보다 보면 내 발을 이렇게 잡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요리든 여행이든 아니면 인문학이든 뭐 경제학이든 자기경영이든 네. 그 분야에서 이렇게 계속 넘겨보다가 계속 관심 있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 네네. 분야에 관련된 책 5권을 사오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서점에서 사거나 인터넷으로 사거나 책값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데서 사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그 5권을 읽고 나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네네. 그 분야 15권을 더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권 정도를 보시면 이 분야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5권 사서 읽을 때 도대체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닙니다. 아. 버리시고 다시 다음 분야를 찾아서 옮기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관심 분야가 누구나 이제 좀 여성들이라면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뭐 요리, 여행,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책도 많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심 분야에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책을 살 때는 좀 비관심 분야, 뭐 인문학 좀 어렵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이런 쪽으로 좀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관심 분야 더 파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보통 비관련 분야까지 막 읽은 다음에 이걸 통찰력 있게 묻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5권 정도 사보고 관심 네네. 분야에 15권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네네. 20권 정도의 관심 분야를 읽다 보면 사실 조금 비연관 분야까지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 분야가 같은 내용으로 15권, 20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옆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고 핵심을 가지고 옆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0권 정도를 읽은 다음에 아 내가 이 분야에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싶다. 이 책을 좀 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확장해서 80권을 더 읽으셔서 한 100권 정도 그 네. 분야를 읽는다 생각하시면 네. 진짜 준 전문가가 이미 되십니다. 네,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저도 책을 한 이렇게 쓰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내가 좋아하는 내 관심 분야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관심 분야만 딱 접근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점점 확장시켜 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도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주 혼자 혹은 또 가족들과 함께 서점 나들이 하셔가지고요, 이 터닝 포인트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침 해주셔서요. 다음 코너 너머이가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오늘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그 사실 저희가 왜 이렇게 퍼스널 브랜드가 뜨게 됐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식 네네.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브랜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1세기가 창조 사회고 지식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식이 결국은 이 앞으로 경제적 성과를 얻고 나를 그 유일하게 경제 생산 수단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분이 바로 오늘의 저자 피터 드러커 박사세요. 아, 네. 어.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학이시죠. 네. 이분이 이제 말하는 이제 오늘의 책은 프로페셔널의 조건입니다. 아, 제목 좋네요. 제목이 그죠? 딱 네네. 프로페셔널의 조건. 네. 그래서 이 조건 중에 이런 게 나오죠. 나의 강점은 뭐고 가치관은 뭐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나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네.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네. 사실 21세기에서는 지식 근로자로서 성공을 거두고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는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가 돼 있나요? 네. 네. 우리 언니 피터 드러커 하면 굉장히 경영학의 뭐 아버지 이렇고 그냥 네.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분이 일반- 자신이 지식을 얻은 방법을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자신이 관심 분야를 찾아서 네.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그 분야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스스로 글을 썼다. 그랬더니 나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 대표님 하신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네. 이분의 방법을 따라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좀 접근을 해서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마지막 책 추천까지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퍼스널 브랜드 구축의 방법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다양한 내용 이렇게 짚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대표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네,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신이 없다고 하니까 네네. 지식사회에는 도대체 그럼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느냐?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그러시잖아요. 네네. 밥도 나오고 빵도 나오고 여유도 나옵니다. 대표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정말로 바쁘시다 하더라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책을 읽으시면 책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네. 강력하게 책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조언까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길 바라면서 오늘 조윤신 대표님과 하는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나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 작은 실천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오늘 가져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극적으로 크게 변화를 원하시고 이런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단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가는 노력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슈퍼마인턴 저희가 준비한 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